배 대표님, 네.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직무가 정지돼서 집에서 쉬고 있는 거죠. 예. 청사에 출근을 안 하는 거죠, 원래.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예전에 나오게 되면은 이상민 그렇죠. 행안부 장관도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출근을 안 했던 걸로 출근을 안 해서.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뭐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예. SNS에 여러 가지 자신의 의중을 담은 그렇죠. 페이스북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거기에 글은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글을 쓰는 경우 자칫하다가는 논란을 그렇죠. 빚을 수가 있고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문제에 말릴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예. 남이 쓴 글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좋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공유 링크 뭐 이런 예. 걸 달아줌으로써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이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약간 법적인 부분도 고려가 됐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직위는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SNS에 그런 자기의 주장을 할 경우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또 문제시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는 또 탄핵의 빌미가 되거든요. 이거 봐라, 탄핵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글을 퍼온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메시지의 이 자기 주장성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주변 의견을 전달하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위원장이 선택하는 방법은 본인이 공감하는 내용의 인용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 예. 이준석 위원장이 공유를 했다거나요. 그런 글이 하나가 서민 교수라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기생충. 그렇습니다. 기생충이죠. 영화 기생충이 아니라 네.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 교수가 모 언론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칼럼의 하나가 민주당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렇게 쓴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을 공유하면서 확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다. 이렇게만 쓴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이요. 네. 그런데 그 문장이 뭔고 하고 봤더니 네. 저도 그 칼럼을 읽어봤어요. 민주당의 MBC 말이야. 이게 MBC는 민주당 거다. 공영방송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면을 벗겨주고 민영화해서 너희를 예. 가지면 안 될까? 음. 이런 글이 이제 마지막에 MBC를 많이 비판하면서 딱 결론으로 내려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 가면을 쓰고 있는 MBC를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게 눈에 확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들어왔다 한다면 그 문장이 네.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정책적 구상에 가장 중요한 게 MBC 민영화 아니냐. 예. MBC 큰일 났네. 헉! 그러지 않습니까? 헉! 그거 맞죠? 그렇죠. 예.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MBC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수가 생각하는 또는 앞으로의 어떤 정치가 생각하는 곳에 있어서 정상화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 박사님도 MBC가 그 모습이 또 여러 번 변해왔어요. 네, 많이 그런데 변해왔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MBC는 전원일기를 방송하던 그 MBC, 웃으면 보기 와요를 방송하던 그 MBC, 뉴스는 공정하고 뉴스는 담백하고 그 MBC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많은 다수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벌써 지난 대선 때부터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김건희 여사를 조명해 버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대선에 뻔히 영향을 준다는 걸 모를까요? 그러면 왜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여사 문제는 안 다루나요? 집중적으로. 더 다뤄야죠. 더 다뤄야죠. 그리고 바이든 말리면을 통해서 또 한 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을 오롯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 도어스태핑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김혜경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MBC가 깊숙이 들어가서 심층 추정 보도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MBC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럴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럴 것이고 차기 정부에서는 이럴 것이고 너무 이제 뻔히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과연 국민들의 세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어떤 구조인지는 우리가 방문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MBC라는 방송도 공영방송입니다. 예.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에 탈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탈 자체를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귀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제 고 박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유튜버들도 10대 0으로 그렇게 편향성을 가져버린다든지 그러면 도대체 그걸 누가 메시지고 미디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편파 방송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5대5면 좋겠지만 5대5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노조도 있고 어느새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노조의 영향이 큰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5 대 4.5, 6 대 4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건 뭐 1대 9, 뭐 10대 빵이죠. 10대 빵 이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민 교수가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민영화로 가자. 지들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무슨 이 방송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MBC에서 오랫동안 자기 평생을 거의 바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마저 차라리 그런 게 낫겠다. 나도 탄핵된 몸이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걸 가지고 또 다음 정부 들어오면 또 시끌벅적. 본인이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방송위원장 자리에 돌아가도 시끌벅적. 또 언제 탄핵당할 줄 모르고 차라리 이럴 바뀌야 그냥 민영화하자.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MB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MBC는 원래 부산 MBC에서 부산 문화방송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 그렇군요. MBC가 시작된 게 아니고 아하! 1959년에 최초 상업방송으로 이렇게 허가받은 게 그 당시는 한국문화방송이라 해가지고 부산이군요. 부산 MBC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2년 후에 서울 MBC가 생겼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서울 MBC가 생기니까 또 지방에서도 이제 대구 MBC, 광주 MBC 전부 각자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자 각자야. MBC대 각자. 그것을 박정희 정권 때 싹 모아가지고 예. 만든 게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예요. 그거를 이제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전두환 예. 이 정권을 거치면서 통합해가지고 예.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다 뺏어버린 거죠. 아. 민간이 갖고 있던 각 지역 MBC 방송들을 전부 뺏어갖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무슨 재단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만든 게 방송문화진흥회고 원래부터는 민영방송이래요. 민영방송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가 만들어진 거고 당시 또 정수장학회라는 것을 박정희 유경수에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수장학회가 이 MBC 지분의 30%를 갖고 예. 박문진이 70%를 가졌습니다. 예. 원래는 이 박문진도 없었고 그 지분을 당시 재무부인가요? 예. 거기서 갖고 있었는데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공영방송을 탈을 쓰기 위해서 예. 박문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한테 70%를 주고 정수장학회에 30%를 주어갖고 100%가 된 겁니다.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예. 100%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박문진의 이사가 9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이사 구성을 이른바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으로 지금까지 박문진이 구성된 이후 예. 꾸준히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교체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또 임기가 끝났으니까 예. 여권이 6명을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6명 아니었나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도 6명이었죠. 문재인 정권 쪽의 사람이. 예. 그걸 못 하겠다고 지금 마거 선 겁니다. 마거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박문진 사태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까지 예.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MBC는 사실은 뭐 공영방송국 탈만 쓰고 있지 다 광고해요. 상업방송해요. 예. 그러면은 최소한도 스케이트 공영방송의 장담. 탈을 쓰고 있다 한다면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편파 방송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을 정상화 시켜야겠다.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방송이야. 네. MBC는 우리가 계속 갖고 갈 거야. 해서 지금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 결과가 또 그렇게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이 서민 교수 칼럼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나선 것은 결국은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예. 궁극적으로 보면은 MBC가 이번에 서울시가 지원하다가 끊어버린 교통방송꼴이 나지 않겠나. 아하! 김어준이 편파방송하다가 지금 교통방송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 나겠죠? 완전히 지금 문을 닫을 지경 예, 아닙니까? 교통방송의 70%의 재원을 서울시가 지원했던 건데 그걸 그렇죠. 또 끊었어요. 300억 이 편파방송만 넘게. 하고 김어준 유튜브 방송이나 다름없이 당신들 해왔지 않느냐. 고소한 상태예요. 그래서 김어준 뉴스공장 이름 가져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MBC도 결국은 이 교통방송 꼴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근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런 MBC를 인수할 거예요? 고 박사님 말씀하신 거 인수할 데가 없어요. 기억이 나는 게 저도 TBS를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만 TBS가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TBS 관계자들한테 너무 누군가에게 의존도가 높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TBS라고 하는 방송이 서울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예. 갈 일이 아니다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영진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의 부실한 경영으로 엉망진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MBC도 정말 제대로 된 방송, 전원일기,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방송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언론으로서의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가 그렇죠. 공정성이라든가 이것이 담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100% 어떻게 꼭 그렇게 100%는 어렵죠. 하기는 어렵겠지만 10대 빵은 아니죠. 최소한도 저것 편파방송이다, 왜곡방송이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산 MBC 이걸 김지태라는 사람이 창설을 했죠. 그렇죠. 방송국을 개설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박정희 빼앗았죠. 정권이 강제로 뺏었다 해갖고 그렇죠. 이 소송도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수자 예. 악회하고 뭐 예, 이제. 소송이 오랫동안 부산일보, 진행이 됐는데 부산일보. 예, 특히 MBC 민영화의 하나 걸림돌은 지금 이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30% 지분입니다. 그렇네요. 네. MBC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이 지분이 뭐 수조가 된다는 얘기까지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오너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는 그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 전에 맡았었는데 예. 뭐 편파성이다 어찌다 하면서 그만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 민영화의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서민 교수의 그런 칼럼에 눈이 확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빌미가 안 되게끔 예. 직접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뭐 최근에도 이준숙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가 사이비 재판이라는 MBC 제3노조의 글도 공유를 했고 예.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5분 발언도 공유를 하면서 자기 의사를 김장겸 의원이 MBC 사장 출신이고 노조에 의해서 거의 또 축출이 됐죠. 그렇죠. 예. 예. 문재인 정부 때 쫓아냈지 그런 않습니까? 모멸을 당한 장본인이 바로 김장겸. KBS 고대영 사장하고 MBC의 김장겸 사장을 강제로 쫓아냈어요. 그렇죠. 노조들이 그냥 집 앞에 가서 꽹과리 치고 뭐 예. 계속 해갖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밥 천원 사건이 난 거 아닙니까? KBS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헌재에서 빨리 이 탄핵안에 대해서 기각이든 각하든 이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빨리 돼야 돼요. 지난 9월 3일 날 첫 예.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그 재판 준비 기일 때 헌재 이 재판관으로 나온 문영배, 정정미 두 재판관의 발언을 보면은 문영배 재판관은 아니 문재인 때도 5인으로 꼭 채워지지 않고 다 운영했지 않느냐 2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그것도 좀 명확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2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당신들은 명확히 지금 사유를 탄핵 사유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민주당에게 지금 이 탄핵을 한 곳은 국회지만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정정미 이 재판관도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 예.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지난번에 이정섭 차장을 이 기각시키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죠. 이재명 수사 총괄 지휘하던 검사가 이정섭 차장검사 아니었습니까? 탄핵 기각이 수원지검에서. 됐죠. 예. 그때도 이 얘기한 게 아니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고 아무것도 특정이 안 돼 있고 탄핵감이 안 된다. 예. 이번에도 정정미 재판관도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헌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끌 이유가 없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민들도 탄핵감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걸 누가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방통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탄핵을 한다고 했으니까 YTN과 대주주 지분 변경과 관련된 그 심사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이인 의결도 합법적이다고 설명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KBS 수신료 이 분리 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인 의결도 합법이라고 했고 문재인 때도 꼭 5명 채워서 운영하지 않은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한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재판관이 소명 좀 하라. 그것은 아니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2인인데 민주당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2인이 했으면서 탄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MBC 입장에서는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의 내심이 드러난 서민 교수의 글에 대한 공의를 보고 아주 발칵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